그리고 말 안 해도 그 센 B는 다 풀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따로 단원별로 답지를 드릴 테니까 채점하시고, 센은 한꺼번에 몰아서 다 질문을 받을 테니까. 조윤재 씨, 네. 어디까지 풀었어요? 저 처음 단원 다 풀었어요. 센? 네. 드린 건 배운 데까지 다 풀었다고? 연속 정보에서. 자, x값 2에서 연속일 때 a, b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연속이란 말이 나오면 이 x값 2에서의 함수값과 x값 2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함수값은 2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위치가 함수값이기 테니까 함수값은 b가 돼요. 극한값은 2가 아닐 때겠죠? 극한의 맨 앞에 정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x가 그 값이 아닐 때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함수의 극한을 따지는 거니까. 그럼 x가 2가 아닐 때니까 윗거를 봐야 되겠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이건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데 딱 봐도 다항식이라 x-2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뒤를 이제 짜맞추면 되겠죠? 뒤에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니까 x 플러스 2가 들어가겠네요. 됐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2를 집어넣은 극한값 4. 따라서 b값은 4가 되고 a값은 이걸 분비한 2차식의 분자값이니까 분비하게 되면 a값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중요한 문제고 시험에도 매우 자주 나옵니다. 당연히 교과서에도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일단 전제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관계식을 만족할 때 f2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f1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신 있게 x에다 2를 대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A값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해요.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니까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관계식은 늘 참이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면 A값이 마이너스 6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F2를 구하려면 어쨌든 강제로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는데 식의 구조상 X에 2를 대입하는 순간 좌변이 통째로 다 없어져요. F2고 뭐고?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상해졌어요. A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F2값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리 보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X값 2에서도 연속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X값 2에서 연속이라는 뜻은 F2의 함수값 X값 2의 함수값과 X값 2의 극한값이 서로 같다가 성립해야 연속이죠. 따라서 함수값을 만약에 구하고 싶으나 문제 구조상 함수값을 구할 수 없다면 극한값으로 그 함수값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 포인트. 식의 구조상 F2를 구할 수 없으므로 X값 2에서 연속이란 말이 없지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X값 2에서도 연속. 그렇다면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대체해 계산한다. 그럼 양변에는 X 마이너스 이제 이게 드디어 0이 아니라 뜻이니까 X가 2가 아니므로 X가 2가 아니잖아. 양변을 나누게 되면 fx는 x-2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되죠. 이 극한값을 계산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다항식이니까 바로 인수정리 갑시다. 그리고 x 여기 1차함계수가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는 상수항을 맞추는 게 아니고 1차함계수를 맞추면 되겠네요. 저기 플러스 1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3 붙어야 되죠. 따라서 A값은 끝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극한값은 어차피 지금 A값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A값은 아까 나왔네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구해야 되고 아까 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ADR이 대신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고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니까 2 집어넣으면 5. 따라서 함수값은 극한과 같은 5가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연속은 이것도 역시나 뭐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질론 여러분 익혀주셔야 되는 건데 앞에서 그 함수의 극한의 성질할 때도 했었죠. 어떤 함수들이 수렴할 때 실수배,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성립하듯이 연속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인 함수의 실수배를 해도 연속이 되고
연속 함수끼리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곱해도 연속, 나눌 때는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 연속과 연속은 좀 자유롭게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안 나오는, 그럼 연속하지 않는 함수인 불연속과 혹은 연속끼리, 불연속과 연속 혹은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모릅니다. 그건 그때 계산법상 연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라, 알려져 있는 것만 그냥 여러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이럴 때만 연속이다라는 거. 나머지는 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려울 건 없고요. 최대 최소의 정리도 사실은 쉬운 겁니다. 안 배웠었지만 이게 듣고 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파트라, 닫힌 구간 AB에서 양쪽 AB의 끝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연속이라면 이 구간 안에서는 그래프상 가장 높은 값인, 가장 큰 값인 최대값과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 아닌가? 뭐 당연히 그렇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당연한 파트예요, 사실은. 근데 기억하셔야 될 문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란 말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만약 닫혀 있지 않으면 최대 최소가 상황상 없을 수도 있어요. 연속하지 않으면 상황상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그림이 요 밑에 있습니다. 만약 구간이 닫혀 있지 않다면 A쪽은 닫혀 있는데 B쪽은 열려 있어요. B가 지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래프상 얘가 제일 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일 텐데 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가 바로 밑에 있는 함수값을 수학에서 정의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을 없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얘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A가 지금 열려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림상 최대값은 존재하나 최소값이 FA에서 나와야 되지만 F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다가 되고, 지금처럼 양쪽 끝값이 지금 다 없을 때 역시나 최대 최소가 상황상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양쪽 끝값이 구간이 정의되어 있어요. 닫혀있는 구간이긴 하나 그래프 안에가 연속이었어야 되는데 연속하지 않고 불연속이에요. 그럼 그래프 위치상 얘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함수값은 여기 있는 어떤 특정값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값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죠. 그래프상 최소값은 여기일 것 같긴 한데 최대값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구간 안에서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함수값을 정의할 수 있다 라는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그 당연한 얘기에 이걸 이제 살을 붙입니다. 그러면 정리라는 게 또 하나 더 나와요. 사이값 정리라는 건데, 예전에는 교과 받기 전에 중간값 정리라고도 불렀었던 단원인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까 했던 것 똑같이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여기까지 하면 아까 최대 최소 정리와 같은 구조가 성립하죠. 근데 이게 하나 더 붙어요.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다른 값을 가져야 돼요. 결국은 같지 않다는 거는 어느 한쪽이 크거나 어느 한쪽이 작다는 뜻이니까 이게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크든지 어디가 더 작든지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두 함수값 FA와 FB 사이에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X의 C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K와 같아지게 만드는 그 X값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식이 풀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정의는 끝까지 다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제 간단한 걸로 2차 함수예요.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구간을 정해요. 구간이 1부터 2까지. 그럼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나겠죠. 닫힌 구간 안에서 그래프가 연속이며 함수의 좌우의 끝값의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여기 함수값은 얼마냐면 F1의 함수값 1이죠. F2의 함수값 4예요.
자, 이럴 때 그럼 그림만 필요한 부분만 베껴오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여기가 F1의 값 1, 여기가 F2의 값 4. 그러니까 F1과 F2가 서로 다른 값이면 그 안에서 구간이 양쪽 끝값이 정의되어 있고 연속이 돼요. 그럼 F1과 F2 사이에 어떤 실수값이 존재하죠. Y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걔를 Y는 K라고 합시다. 그럼 이 구간 안에, 이 구간이 어디냐면 X값 1과 X값 2라는 이 구간 안에서 F2와 F1 사이를 만족하는 어떤 실수 함수값 K를 존재하게끔 하는 실수 C가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다시 두 구간 사이에 연속이며 그다음에 함수의 양쪽 끝값이 다를 때 그 사이를 지간하는 함수 값을 갖는 C가 요 A와 B라는 X값 정역 범위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이런 그림 때문이에요.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는데 그림상 이렇게 K를 갈 수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하지만 A와 B 사이에 항상 존재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근데 이게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사이값 정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구간 안에서 여기 X값 A, 여기 X값 B, 이 구간 안에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어떤 실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실수값, 함수값을 만족하는 X값 C가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이 K값을 0으로 두는 겁니다. 그럼 K값을 0으로 둔다는 뜻은 이게 Y는 K라는 직선이 Y는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결론은 X축이 돼요. 그럼 X축이 된다는 뜻은 둘 중에 하나가 양을 갖고 둘 중에 하나는 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래프가, 이게 그래프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이걸 한 글자로 뭐라 불러요? 이걸 해라 부르죠. 그렇죠? 그래프가 X과 만나는 교점 X좌표, 해 또는 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값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이 그래프를 방정식화할 수 있겠죠. y는 fx에 는영 붙이면 방정식이 될 테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사이값 정리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쓰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수학에서는 꽤 중요한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이 방정식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면 내가 그 해를 구해야 될 텐데 존재하지 않아. 뭐 존재하지 않는데 구간 안에 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의 존재성을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 사이값 정리는 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는 최대치수는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죄송한데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눈으로 fx가 1차함수, 1차함수는 연속입니다. 중간에 그래프가 끊어짐이 없죠. 직선이니까. 3배도 연속이에요. gx는 2차함수죠. 2차함수도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함부끼리 가능한 연속함수예요. 그럼 앞에도 연속, 뒤도 연속. 연속끼리 빼면 당연히 연속. 연속끼리 곱하면 당연히 연속. 연속끼리 나눌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분모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gx는 어차피 제곱에다 1을 더했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0이 될 리가 없는 식이죠. 그러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gx가 0 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으로 나눌 때 이게 0이 되지 않는 x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0이 안 되는 관계식이니까. 근데 얘는 안 그렇죠. fx가 0 되면 안 되니까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는 연속. 근데 x가 2에서는 연속하지 않기 때문에 리을은 항상 연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연속인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최대 최소 실례 안 된다면 네가 다르고 하신 2차 함수들은 위로 블록한 포물선 구간 안에 최대 최소 혹시 못 구하실까요? 아니겠죠. 이게 중학교 때 주구장창 해왔던 거니까
분수함수, 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지만, 이게 1,1이 점근선의 교점이죠. 구간을 정해놓고, 1,1이면 x가 2부터 4니까 점근선이 오른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 그래프 자체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물선처럼 아래로 블록했다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거나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기 때문에 1번이 이건 아니고요. 근데 2번 같은 케이스는 그냥 이 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에요.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의심해야죠. 아까 말한 대로 위로 올라가다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양쪽 끝값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대 치수가 달라져서 얘는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얘는 따져볼 게 없어요. 점근선 좌표가 1,1인데 x값 2부터라는 얘기는 점근선 오른쪽부터니까 중간에 끊어짐이 없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증가나 감소라는 뜻은 중간에 변화 없기 때문에 이 사를 각각 집어넣어서 두 개 중에 큰 값을 최대, 작은 값을 최소로 생각하시면 된다. 네. 앞에 있는 두 문제를 그냥 안 풀고 막 넘어가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귀찮아서 안 푸는 거니까. 자, 이 두 문제는 합시다.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보기의 구간에서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것을 구하시오. 아까 얘기했던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1번의 기억을 만약 이해해 본다면 저 관계식이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쓰이는 방식이 이거예요. f-2의 함수값을 계산해요. f-2? 이걸 fx로 보자는 얘기죠. 저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음수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음수예요. 그럼 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 x값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x값 구간이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얘네 둘 다 함수값이 음수라는 얘기죠. 여기 음수, 얘도 음수. 그럼 그래프가 이 사이 안에서 이 3차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x가 만나는 두 점 혹은 여러 개 점을 한 개 이상의 점을 만들면서 실근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얘네 둘이 음이라는 구조만 가지고는 그래프가 x 위로 올라간다는 장담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이 안에서 그래프의 근이 저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왜 붙였냐면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이 아니고 실제로 근이 존재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존재 안 할 수도 있지만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존재하려면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만 근이 존재하죠. x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실근이 존재한다.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올라갔다 다시 x축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존재할 텐데 그러려면 실근이 최소 2개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개만 가질 수는 없다는 뜻이죠. 결론은 여기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니은 이제 초점 바꿔 쓰는 거예요. 계속. 여기 x-1, 0. 그럼 f0 값. f0 값은 네,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1의 값은 아까 마이너스 1이고 f0 값도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근이 아까 말한 둘 다 음이기 때문에 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0,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왔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프가. 네,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2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는 얘기예요. 구간 안에 x축이 있는데 둘 다 양수. 그럼 여기서 근을 만들려면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다 오려면 실근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디귿이 정답이다가 되고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f-2가 2, f-1이 3.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애들 놀이 비슷해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x값 구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이렇게 x축을 그려놓을게요. 어쨌든 실근의 존재성을 따지는 사이값 정리니까. f2의 값 2, 여기쯤. f-1의 값 3, 여기쯤. f0, 마이너스 2, 여기쯤. f1, 마이너스 1, 여기쯤. f2, 2, 여기쯤. 그림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 존재합니까? 적어도 최소한 x축과 몇 번 만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최소한 만나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가장 적게 만나려면 이거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려오면 일단 x축과 만나는 그쯤 하나씩 늘어날 테니까 이렇게 직선 걷어도 돼요. 원래 직선 아니겠지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걷어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만나는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일단 최소한 2번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실근을 갖게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해봅시다. 방정식에서 저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수 A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인데, 구간이 0하고 1이죠. x는 0, x는 1입니다. 실근을 갖냐 안 갖냐 물어봤으니 x축을 당연히 그려놓으셔야 될 테고, 실근을 가지려면 어쨌든 핵심이 뭐였냐면 양쪽 끝값의 크기가 서로 다르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만약 f0이 여기 있어요. f1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존재하도록, 혹은 뭐 반대로 f0이 양수일 때 f1이 음수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실근이 나타나겠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나타나겠죠. 이러다 보니 이걸 상황을 나눠서 풀 필요까지는 없어요. 얘가 음일 때 얘는 양, 그리고 아니고 또는 얘가 양일 때 동시에 얘는 음. 이걸 두 개를 다 풀 필요는 없고 저 둘을 성립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식은 그냥 이걸 fx로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f0의 값 a, f1의 값 a 플러스 3. 확실한 거는 둘의 양음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으나 둘을 곱하면 f0과 f1을 곱하면 음수라는 건 확실하죠. 그런 a와 a 플러스 3의 곱이 음수니까 2차 부등식이에요. 2차식의 곱이 2차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사이값이죠. 이거 0 되는 값, 이거 0 되는 값 사이에 a가 존재한다. 이게 정수의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니까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 0이죠. 네. 이렇게 답이네요. A 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미분계수라는 거.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많은데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단어는 이제 미분계수고, 사실 이제 미분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미분계수를 거쳐가는데, 미분계수 혹은 미분한다는 뜻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럼 접선을 이해하려면 그래프 하나 그려봅시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 위에 어딘가에 x값 a라는 위치가 있어요. 그럼 그 점의 위치에 fa가 있겠죠? 함수값. 그럼 이 점을 통과하는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직선의 한 점에 만나는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저 직선을 우리가 보통 접선이라고 부르죠. 이랬을 때 이 접선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그 기울기를 네 글자로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의미상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고 부른다면 다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려면 기울기부터 먼저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울기라는 단어를 많이 배워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배운 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를 보통 중학교 때 뭐라 배웠냐면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배웠던 이유는 보통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는 한 점이 아니고 보통은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보통 기울기라고 그러죠. 그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경로가 보통 이랬다는 거죠. 이만큼이 x값이 변하는 x의 증가량이라고 그랬고, x의 증가량 혹은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y의 증가량. 그럼 곡선을 빼고 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분 혹은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책에서는 x1, y1, x2, y2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그 증가량을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x2-x1분의 y2-y1 이렇게 썼었어요. 물론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었고요.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서 우리 하나 더 떠올릴 수 있었던 게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에 탄젠트를 붙이면 기울기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상가함수 할 때 배웠던 거고. 네. 그러니까 세타에다 탄젠트를 붙이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울기의 개념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와서는 이 증가량이라는 부분이 있죠. 증가량. 그러니까 증가량 흔히 말하면 변화량이거든요. 차이값을 말해요. 그 영어에 디퍼런스를 써서 이게 영어의 D, 대문자 D랑 그리스 대문자의 D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델타라고 해서 얘를 델타 기는 보통 이렇게 써요. 삼각형 모양처럼 보이는데 델타 X, X의 변화량 혹은 증가량이라는 표현이고 Y의 변화량, 델타 Y라고 불러요. 기호로는 앞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혹은 이거를 이제 미분 파트에 와서는 증분이라고도 하거든요. X의 증분, Y의 증분, 증분이라고 해요. 증가량, 변화량, 증분 다 같은 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얘가 아까 말한 이런 의미죠. 여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기울기의 개념을 이제 어디다 접목시키냐면 미분계에서 접목시키면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균 변화율. 지금 네가 배우고 있는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를 미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조금 처음 배우는 단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데 약간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할머니네요. 위치상. 내가 뭐 집에서 할머니 갈 때 여기 있는 게 이제 시간 h, 여기가 거리 킬로미터라고 한다 칩시다. 할머니네 갈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이 2시간이에요. 시간 써 있으니까 2라고 합시다. 그리고 할머니 집까지의 거리는 200km, 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200km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죠? 초등학교 때도 한번 배웠을까요?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갔을 때 총 걸린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속력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보통 속력은 집에서부터 할머니 집까지 갈 때 걸린 속력 계산하시오 그러면 보통 속력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정확히 말하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을 계산한 겁니다. 느낌상 델타 시간, 델타 거리 뭐 이런 느낌으로 계산했다는 뜻이죠. 근데 총 걸린 시간은 2시간, 거리는 200km. 그 얘를 줄이면 100km per hour라고 쓰죠. 시속이라는 단어예요. 시간당 100km를 갈 수 있는 속력이라는 뜻이었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말하냐면 평균 속력이라고 그러죠. 집에서부터 할머니 집까지 걸린 시간과 걸린 거리를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시속 100km가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평균 속력이에요. 근데 이 평균 속력은 실제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기울기 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X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울기를 계산한 거예요. 두 점을 잇는 직선 혹은 선분의 기울기. 그래서 평균 속력의 의미랑 비슷한 느낌으로 변화율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씁니다. 아셨죠? 평균 속력 그런 느낌. 평균적으로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이 정도 걸렸지라는 개념처럼 어떤 두 점 사이를 이동하는 경로를 계산할 때 그 기울기를 구하는 값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변화율을 가졌지라는 개념으로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기울기, 평균 변화율, 같은 의미라고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이건 예였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었고 곡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여기 x값 a가 있어요. 여기 x값 b가 있어요. 그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렇죠? 그럼 이 지점은 FA고 A, FA고 이 지점은 B, FB예요. 지금 말했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같은 의미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기울기 구하는 공식. 요만큼이 x값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b-a분의 이만큼이 y값의 변화량이죠. 요만큼이 y값의 변화량이죠. fb-fa 이거예요. 이거 쓴 겁니다.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여기는 b라는 게 어차피 a에서 요 길이만큼 더 셈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아까 말한 x값의 변화량 혹은 x값의 증가량 델타 x라고 한다면 b는 a에서 델타 x만큼 더 셈이 된 거죠. 그럼 b 자리 대신에 델타 x를 집어넣어요. 그럼 b 자리 대신에 델타 x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델타 x에 a를 빼게 되면 분모는 델타 x만 남아요. 이게 아까 말한 x의 변화량이에요. x의 증가량. 위는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앞으로는 이 두 식이 굉장히 자주 쓰일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로 미분계수를 정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근데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은 너무 복잡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 x라는 변화량을 h라고 쓰기도 합니다. h는 아주 0에 가까운 숫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h가 점점점 줄고 지금은 평균 변화를 배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순간 변화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델타 x를 h라고 쓰고 저 h를 이제 앞으로 0으로 보낼 겁니다. 어쨌든 델타 x를 h라고 바꿔 쓰기도 하니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것도 평균 변화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사실은 다 똑같은 식인데 이거 돌려막는 거예요. 이렇게 써봤다 저렇게 써봤다.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이게 평균 변화력. 아까 말한 평균 속도.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갈 때 평균 100km 걸렸구나. 시속 100km 걸렸구나. 라는 평균 속도를 지금처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정의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그냥 말만 바꿔 쓴 것 뿐이지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거고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기울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곡선상에 있는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은 우리가 보통 접선이라 말하진 않잖아요. 접선이 되려면 점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이 두 점이 아닌 이 점 하나를 점점 어디로 붙여오냐면 A 쪽으로 계속 무한히 붙여옵니다. 그러니까 B를 한없이 A 쪽으로 붙여가요. 붙여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만약 점이 여기 있었다고 치면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선분의 기울기는 이거였을 텐데 만약 점이 좀 더 A쪽으로 붙게 되면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테고 좀 더 붙여가면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테고 좀 더 붙여가면 이 점을 잇는 직선,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점점 왼손 보세요. X값이 점점 A로 붙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그래프 따라 점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두 선분이 있는 직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저 B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게 되면 실제로는 두 점이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점과 거의 차이 없을 만큼 B가 A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점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치 저 A라는 한 점을 지나는, 요 A라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처럼 보일 겁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이는 그 현상을 미분계수라고 부르시면 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생님이 이제 아까 고속도로 버스 타고 서울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갔다 오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게 또 말이 이렇게 맞아지네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거 사실 녹화할 건 아닌데 이게 설명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부득이하게 녹화를 할게요. 아까 선생님 오는데 어떤 지역엔 비가 이렇게 거의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오긴 왔는데 이렇게 막 심하게 오지는 않았던 지역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빨리 이제 수업에 와야 되는데 일정이 좀 급해서 1차로로 이제 쭉 가고 있었는데 앞에 1차로는 보통 이렇게 빨리 가는 차들, 추월차로라고 그래서 빨리 가는 차들 위주로 가야 돼서 보통은 정규속도 이상으로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는 정규속도 이상을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차가 좀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뭐 빵빵 될 수는 없어서 이게 따라가다가 안 되겠어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차를 2차로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추월해서 이제 그 차 앞으로 갔죠. 근데 이 차가 뭔가 기분이 좀 나빴는지 나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갔는데 이 차의 형태를 봐서는 좀 젊으신 분 같아요. 차에 뭐 이것 좀 많이 달아놨어. 막. 스포츠카가 아닌데 스포츠카 흉내를 내는 차들 있죠. 막 차에 날개 달고 막 이런 차들 있잖아. 막 뒤에 막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 갑자기 내 앞에서 윙 하고 아까는 천천히 가더니 확 오더니 내 앞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저러지? 그 다음부터 또 빨리 가. 그래서 뭐 이상한 놈이 다 있구나 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상황을 떠올려보면 돼요. 그런 상황.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이 집에서 서울에서 집까지 오는데 시속 100km 시간상 평균 속도가 100km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시속 100을 유지하면서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구간은 좀 빨리 가고 어떤 구간은 비 때문에 좀 천천히 가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텐데 아까 선생님이 어떤 약간 양아스러운 그분을 통과하는 그 순간 있죠. 내가 걔를 추월하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속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순간 속도. 그 순간 속도는 이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빨리 달렸을 거라 100km, 시속 100km는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의 속도. 그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이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려면 여기 있는 점을 이 떨어져 있는 거리 있죠. 그 순간 속도를 계산하려면 시간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짧아야 되고 거리도 굉장히 짧아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분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면 그 순간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점이 점점 동영상스럽게 이쪽으로 붙어와요.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이 속력이었을 텐데 그 변화량이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걸 확대시켜 보면 엄청나게 큰 그래프의 일부분에 원래는 서로 다른 점이에요. 처음엔 여기 있고 여기 있었던 점들인데 이 점이 점점 붙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그 직선의 기울기들이 나중에는 이 점이 거의 여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근데 같진 않아요. 붙은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지.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혹은 직선의 기울기를 그리다 보면 마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아까 말한 순간적인 속도를 계산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서 그 순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기 이래요. 약간 사설을 섞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뭐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한 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 평균 변화율은 보통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분분의 y 증분이라고 쓰기도 하고 보통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 있는 점을 기준이 되니까 a, FA라고 쓰는데 여기 있는 점은 이제 천천히 이 a 쪽으로 변화해서 올 거거든요.
여기 있는 점이 A보다 크면 우극한이 될 것이고, 만약 이 점이 여기 있자고 여기 있었다면 점점 이쪽으로 A 쪽으로 붙어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던 기울기가 점점점 이제 이렇게 되는 기울기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점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계산한 거니까 여기를 이 점이 아까는 B라고 고정했지만 이제는 이 점이 움직일 거라 그냥 이 점을 x, fa라고 합시다. fx라고 합시다. 변화하는 x값에 따른 변화하는 함수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x-a분의 fx-fa 얘가 평균 변화율을 뜻하는 수학적 표현법이에요.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이 점의 x값은 아까 말한 대로 a에다가 델타 x만큼 더 셈한 거고 그 델타 x를 다른 말로 h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a 플러스 h라고 x를 대신해 쓸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럼 이 x자리 대신에 a 플러스 h를 대입하게 되면 분모는 h분의 분자는 여기다 쓸게요. 분모는 h분의 분자는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도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평균 변화의 수학적 표기법이에요. 얘네 둘. 자, 지금 할 거는 미분계수라는 표현이었고 미분계수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중에 한 점을 매우 다른 점 한쪽에 가까이 붙여오는 개념이죠. 한없이 붙여온다라는 개념에 극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배우기 전에 앞에 극한을 가리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미분을 정의하려면 극한을 알아야 되거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걸 네 글자로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혹은 평균 변화율의 순간적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긴 해요. 보통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쓰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는 x를 한없이 a 쪽으로 붙여온다고 그랬죠. 한없이. 그래서 리미트가 필요해요. 극한. 한없이 x를 a 쪽으로 붙여옵니다. x가 한없이 a에 가까이 다가갈 때 x-a분의 fx-fa 얘를 미분계수라 정해요. 결론은 위에 있는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를 갖다 붙인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선생님? h는 이 두 점 사이의 변화량이었죠. 근데 이 h가 x가 한없이 a 쪽으로 붙어온다는 얘기는 이 둘의 차이인 h가 점점 둘이 붙기 때문에 그 차이 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가 0에 가까울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라 불러요. 같은 말인데 표기법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얘를 줄여서 앞으로는 x값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표현으로 x값 a에서의 미분계수 요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려요. 부를 때는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표현해요. 이게 x값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에요. 의미는 뭐라고요? x값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원래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였으나 약간 동영상스럽게 봐야 된다고 했죠? 원래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였으나 저 점 오른쪽 점이 점점 그래프 따라서 왼쪽에 있는 점 쪽으로 한없이 붙어와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마치 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보일 거고 이 한 점을 지날 때를 보통 우리는 접선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얘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더라.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한없이 한 점으로 붙어오다 보면 극한을 취하다 보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처럼 두 점이 있는 선분의 기울기가 마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얘를 x값 a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 이런 의미도 이제 표현돼요. 여러 가지 의미인데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걔를 네 글자로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분 배울 때 이 정의 내릴 때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표현법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야 뭐 앞쪽에서 배웠던 기울기를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표기만 좀 달리 했었지 어쨌든 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그냥 그럴싸하게 써놨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극한을 붙일 때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극한을 왜 붙이는 거지? 그런 다시 말하지만 평균 변화율 중에 두 점을 한 점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극한이 필요했던 거고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하게 되면 실제로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아닌 마치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한 점처럼 보이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곡선상의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을 보통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는 네 글자로 미분계수, 그리고 그걸 기하학적 의미로는 그래프상 의미로 본다면 접선 x값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 말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표현이었었어요. 중간중간에 좀 빠져있는 내용들은 여기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증분은 지금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이 변화하는 것, x의 증분, y값이 변화하는 것을 y의 증분 혹은 변화량이라고 표현하고, 기호로는 델타 x라고 쓰는데 줄여서 h라고 앞으로 우리가 줄여 쓸 겁니다. 델타 x 좀 귀찮아서 h라고 쓸 것이고, 요 표현법들,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울기예요. 걔를 그냥 말 바꿔서 평균 변화율을 부르고, 표기법을 약간 지금 배우고 있는 미적에 맞추어서 그냥 썼을 뿐이지, 그냥 네가 알고 있는 x2-x1분의 y2-y1, x값끼리 뺀 것분의 y값끼리 뺀 값을 이렇게 표기법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모르는 걸 설명한 게 아닙니다. 아는 거를 그냥 살짝 모양 바꿔 써놨을 뿐이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말해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를 두 점 중에 한 점을 다른 점으로 매우 붙여와서 마치 두 점이 한 점처럼 보일 때 두 점 중에 나머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근데 그래프에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보통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두 점을 한 점으로 붙여오다 보면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개념이 되고, 그 개념을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결론은 위에서 썼던 평균 변화율의 극한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통 미분계수라고 표현한다. 여기 식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씩. 이 두 식을 앞으로는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델타 x 자리에 대해서 보통 이제 앞으로는 h를 쓸 것이고, 이 식이나 오른쪽 식이나 왼쪽 식이나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미분계수를 정의할 테니까 저 두 개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씩을 잘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게 약간 정의 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의 틀에 맞춰서 미분계수가 정의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의 틀이라는 게 뭐냐면, 얘를 만약에 써보면 리미트 일단 h가 들어갈 거예요. 뭐 델타 x가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h가 0으로 갈 때 식은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됐을 때, 이 fa, 이 모양이 됐을 때, 이 모양을 우리는 여기 a라는 숫자가 있겠죠. 그 a라는 x값이 a가 됐을 때 미분계수 x값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식을 보거나 혹은 이 표현을 보면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프상 어딘가에 X라는 점이, A라는 점이 있나 봐. 그러면 그래프가 이 점을 통과할 때 접선이 있을 테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래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식이 매번 이렇게 정직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정직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막 바뀌어서 안에 있는 식이 약간 바뀌어 나와요. 그러니까 바뀌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은 이 모양이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 A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값. 어떤 특정 점한테 그 점 있죠. 어떤 특정 X값. 그 X값. A라고 합시다. 그 분모 분자에 각각 뭐가 써있어야 되냐면, 네모가 0으로 갈 때라는 기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분모에 네모가 있고, 이 뒤에 플러스 네모 붙이고, 이렇게 돼요. 이게 F'A입니다. 이게 F'A예요. 그 만약 여기에 H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H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위아래 네모가 똑같이 성립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 2H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도 2H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미분계수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H가 들어가면 여기도 마이너스 H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서로 같은 구조식이 들어가야 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도 마이너스 H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마이너스 H도 되는데 그냥 H도 됩니다. 왜죠? 얘네들은 왜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안 똑같아도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분모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은 좀 달라도 괜찮아요. 이게 2H였다 하더라도 여기 2H, 그럼 얘도 2H였지만 여기는 그냥 H만 써도 돼요. H를 0으로 보내면 2H는 당연히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꼭 모양을 맞출 필요 없고 다만 부모가 0으로 보낸다라는 개념만 성립하면 상관없어요. 얘는 이 모양이 성립하게 되고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돼야 또 f'a라는 미분계수 x값 a에서의 미분계수가 성립하다 보니까 얘도 모양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건 꼴이에요, 꼴. 이 꼴이 꼭 맞춰져 있어야 돼요. A, 그럼 얘는 FA. 근데 여기서는 이게 들어가겠죠. 이게 만약 세모였어요. 그럼 얘도 세모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F 세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3x예요. 그럼 얘도 이제 3x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뭐냐면. 얘가 3x예요. 그럼 얘도 3x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x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도 x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혹시 말씀하신 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로 간다고 할까요? 1로 간다고 할까요? 여기는 fx 제곱이 맞는데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보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x가 1로 가야 분모가 0의 수를 갈 거거든요. 그리고 분모와 있는 x제곱과 분자에 있는 x제곱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f'a라고 정의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래도 어차피 x가 0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쓸 수 없나요? 네, 쓸 수 없어요. 같은 모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양을 맞춰줘야 돼요. 모양을 맞춰야 된다고요? 이거를 f'a라고 쓰려면 1이라고 쓰려면 모양을 위아래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맞아요, 모양이.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밑에는 x를 x제곱 만들거나 위에는 x제곱 x로 만들거나. 근데 보통은 함수식에 들어가는 값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집어넣으라는 명령이라 식에서 f에다가 얘를 집어넣으세요 했는데 내가 이걸 임의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얘는 거의 고정값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걸 바꾼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랑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당연히.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붙여놓고 아까 저 모양이 되려면 여기는 원래 x-1에다가 만약 x 플러스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요. 이게 f'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강제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던 식이 생겼죠. 분모에 없던 식이 생겼다는 얘기는 다시 분자에 그만큼을 곱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식을 조작했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f'1을 만들었다면 뒤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하나 더 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얘 정의. 여기까지는 이거 만드는 정의였고 근데 식에 없었던 부분을 여기다 곱해야지만 얘랑 약분되고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붙이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극한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극한값. 이겠죠. 얘는 f'1에다가 2를 곱한 결과와 같아지는 겁니다. 아직 좀 연습이 덜 돼 있어서 좀 생소하긴 하실 텐데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이걸 맞춰갈 겁니다. 꼴을 맞춰야 된다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표현이었고 그 밑에 아까 말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근데 그래프상 느끼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f'a는 그 점을 통과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fx가 x제곱이에요. 근데 f'1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제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요. 여기 x값에 1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y는 x제곱이고 x값 1이라는 점에서의 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이 있겠죠. 그 접선식을 쓴 게 아니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걔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를 구하려다 보니까 지금은 불편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의 정의대로 움직여요. 정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이게 f'1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계산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사실 이 그림만 봐서는 그렇지 x값 1에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테고 근데 문제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뜻인데 직선 그려놓고 보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지? 사실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x-1분의 fx라는 건 얘를 말하잖아요. x제곱. fx라는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f1은 1이죠. 가운데를 뺐네요. 그러면 0분의 0권의 극한값이 나오죠. x-1분의 x-1, x 플러스 1. 약분되고 x에 1 집어넣었더니 2.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값 2에서의 이 접선이 나타내는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의 기울기는 2를 갖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직선은 2만큼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다른 식도 있었잖아요. 항상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꼴이 이거였어요.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래도 답은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대로 써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면 여기다 1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제곱시킨 거니까 1 플러스 2h 플러스 x제곱 h제곱 그 다음 f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빼기 1 그럼 얘랑 지워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도 h분의 0분의 0꼴이 성립하죠. h를 묶어요. 2 플러스 h 약분되고요. 여기다 h에 0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귀찮은 짓이에요. 어차피 패턴은 식 두 개로 나눴을 뿐이지 계속 숫자 집어넣어서 이 식을 쭉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미분계수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지겨워서 귀찮고 지겨워서 이걸 일반화시켜요. 근해공식도 비슷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보통 2차 방식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인수분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 하냐면 중3 때 이거 배우잖아요. 넘기고 양변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좌변 x-2의 제곱 만들고 우변 5가 됐고 제곱 넘겨서 x-2는 뿔마 루트 5가 됐고 그래서 x는 2 뿔마 루트 5. 근데 이게 숫자만 다르지 매번 이 패턴대로 계속 풀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귀찮고 번거롭고. 그래서 만든 공식이 이 구조를 여기 A, B, C 갖다 쓴 다음에 이거를 문자식으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공식이 이거 알고 계신 이 공식이에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게 근해 공식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일반화시키면 공식이 나타나요. 근데 얘도 계속 이런 패턴일 거라는 거죠. 그냥 관계식만 다른 거예요. 흐름은 계속 이걸 따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도함수입니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도함수.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했다는 얘기는 미분한다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가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한 함수식, 그게 도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너무 귀찮아서 나중에 얘를 간단히 한 방에 줄여 쓸 거예요. 줄여 쓴다고요? 이렇게. fx는 x제곱이었는데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를 그 숫자일 때마다 따로 다 제각각 구하지 말고 아예 한 방에 얘를 미분할 수 있는 이 미분계수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식을 바꿔놓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식의 미분식을 찾겠다는 얘기죠. 이거 미분하면 2x가 돼요. 왜 그런지 나중에. 그 다음에 x에다 이제 1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라는 기울기가 단방에, 이렇게 안 해도 단방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미분계수의 수학적 의미는, 일단 기하학적 의미는 그 점을 통과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빠르게 문제를 한번 봅시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x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4. 평균 변화율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근데 x의 변화량은 2에서 a까지 변하죠? 그럼 a-2분의 fa-fe.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죠. a값에 대응되는 함수값. a값에 2에 대응되는 함수값. x좌표끼리 뺀 것분에 거기에 대응되는 y좌표끼리 뺀 것. 필요한 뜻이에요. 근데 A에서 2까지 변화할 때 A-2분의 FA는 여기다 A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고 거기다 2를 빼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4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보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약분이 되네요. a 플러스 1. 이게 평균 변화를 계산하는 결과값인데 그 결과가 4와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a 값은 3 이렇게 돼요. 네, 글씨가 좀 엉망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마찬가지죠. 마이너스에서 3까지 변화하는 x의 변화량은 4입니다. 마이너스 3까지 4만큼 커진 거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빼도 되고 그 다음에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정확히 쓰면 이렇게 좀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그럼 4분의 f3 8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왜 아무도 말 안 해줍니까? 그리고 나중에 답 틀리면 또 비웃으려고 그러지.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2 이게 위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이번엔 x값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x값 a에서의 미분계수. 말이 길기 때문에 줄여 쓴 게 f'a라는 거였고 이걸 이제 식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좀 이왕에 좀 쉬운 걸로 하는 게 나으니까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앞에 일단 극한을 붙인다. x를 a로 보내자. 그리고 x-a분의 그대로 올려서 함수값 fx-fa를 쓴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여기다 집어넣어요. 저기다가 fx,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a,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될 것이고 딱 봐도 지금 0분의 0꼴이니까 분자값을 인수분해야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 그렇게 어려운 식이 아니라 바로 할게요. x-a분의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이렇게 두 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이렇게 붙이면 마이너스 빼내면서 x 마이너스 a 공통유수 묶으면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이렇게 약분식이겠죠. 그 다음에 a를 대입해요. 2a-1이 극한값이에요. 근데 이 미분계수 x값 1에서의 미분계수 x값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2a-1 근데 걔가 마이너스 3까지의 변화량인 얘랑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2a-1이 2랑 같습니다. 넘어가면 a는 2분의 3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뭘 쓴 거야? 죄송해요. 내가 보다가 빨리 풀다 보니까 위에 걸 봤나 봐요. 2번을 봤어야 되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네. 그럼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네 죄송합니다. 윗걸 봤어요. 윗식이었다면 이랬다는 거죠. 아래식이었다면 네 x값 a x-a분의 그럼 얘도 인수분해를 여기 x-a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랑 지워지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x-a, x 플러스 a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다 a를 대입하면 2a가 나와요. 그럼 미분계수는 2a 2a가 2 따라서 a 값은 1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f'a가 1일 때 저걸 때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f'a를 이거를 계산하시오. 아까 했던 거죠. 꼴을 맞춰야 된다며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위에 거에 맞춰야 돼요. a 플러스 4h가 나오면 이쪽도 무조건 4h를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f'a라는 곳에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근데 분명히 원래 4가 없었잖아요. 4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다 다시 4를 곱해서 이렇게 약분시키면 원식과 똑같아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정의가 a 써있고 여기 네모 서로 같잖아요. 그 h에 0 집어넣으면 네모가 0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이게 f' 그냥 a가 되는 겁니다. 같은 모양이 되면 이게 4h든 5h든 그냥 f'a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4. f'a가 1이었기 때문에 이 정답은 4 이렇게 되고 2번은 쪼개야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게 사실은 뭐가 빠져 있냐면 이 사이에 이게 있다면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분계수 f'a를 정의하려면 요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fa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야 미분계수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없던 게 지금 색이 생겼으니까 다시 그만큼을 덧셈합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겠다 되겠죠? 그 나머지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를 분리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하고 여기서는 여기 두 개에서 음을 바깥으로 빼내요. 마이너스 빼내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분모는 그대로 h고 얘가 양으로 바뀌면서 fa 마이너스 h 이게 양이 음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fa. 자, 이 모양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 h 플러스 h 그럼 얘도 플러스 h 상관없죠? 그럼 이 모양은 f'a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h 그럼 얘도 마이너스 h가 돼요. 근데 분모에 없던 마이너스를 붙이면 앞에 다시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h 얘도 마이너스 h 이제 같은 모양이 됐죠? 그럼 a에 대한 미분계수가 정의돼요. 가운데 부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f'a 이 f'a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편법을 가르치려는 건 아닌데 이걸 매번 이런 식의 문제를 학교 시험장에서 풀려면 대수 이제 저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하는 방식은 이래요. 빨리 하는 방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만약 여기가 bh kh분의 fa 플러스 mh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a와 a가 같은지를 봐야 되고 같다면 h 앞에 있는 계수 있죠. k분의 m 요게 그대로 극한값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값이 k분의 m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a 같고 가운데 마이너스 붙었고 여기 그럼 여기 h 분의 여기 4h니까 1분의 4 극한값은 4가 돼요. 정확히 말하면 저 뒤에 다 써야 되죠. 여기까지 써야 돼요. 이렇게 f'a의 k분의 m배가 된다는 거죠. 답이 4, 아까는 답이 4였는데 여기는 원래는 이게 1이었기 때문에 답이 4였던 거. 2면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은 이 전체가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미분계수 갖다 쓰지만 앞에 있는 이 계수 갖다 쓰시면서 극한을 정리한다라는 거고. 여기는 2개짜리죠. 이런 꼴에서만 쓰시는 겁니다. h분의 fa 플러스 쟤도 똑같이 여기를 일단 써놓을게요. 이렇게 꼴에 맞게는 써놓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k가 붙어요. 쟤처럼. 여기는 m이 붙고 여기는 n이 붙어요. 이 꼴인 거죠. 이렇게. 뒤에 마이너스 fa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 답은 f'a 앞에 거 f'a 요거 두 번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붙여서 k분의 m 됐나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f'a k분의 n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외우실 것까지는 아닌데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은 외우는 것처럼 외우라고 써준 것처럼 보이지만 외우라고 써준 건 아니고 저런 걸 빨리 계산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눈에 보일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이런 거죠. 여기만 이렇게 보면 1분의 1 f'1에 1이 곱해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여기서 따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모양은 어쨌든 미분계수의 모양이니까 f'a 1 a군요. 1이 아니고 여기 a였어요. f'a 여기는 1분의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것도 f'a 결국은 얘도 음수 붙으면 양수가 되니까 이거는 f'a가 두 번 더 셈된 2f'a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건 앞쪽에 있었던 앞에 거는 여기에 가까운 모양이었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여기 꼴에 맞춰서 푼 식이라면 이번에는 얘는 구조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이 그냥 위에 올려서 fx 이것도 그냥 위로 올려서 이 꼴에 맞춘 거예요. 이것도 f'a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이제 그 모양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거 잠깐 했던 거죠, 이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위에 맞춰야 됩니다. fx-f1. 그럼 여기도 x 내려 쓰고 1 내려 쓰고 이 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꼴과 이 꼴을 이제 이 꼴을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여기 뒤에 x 플러스 1이 더 필요하고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분자에 곱해야 되고. 그럼 요만큼은 이제 이 모양이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거는 빼낸 거네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걸 빼면 되겠네요, 그냥. 이건 곱하는 게 아니고 이 모양에 맞추, x제곱에 맞추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걸 정리했던 거고 이번에는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만 분리해 쓰세요. 이렇게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분리하세요. 옆으로 빼면 되지.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원식과 동일한 식이 돼요. 그럼 여기 앞에 거는 f'1의 정의가 되고 여기는 이제 극한을 취하면 되죠. x에 1 집어넣으면 극한값은 2분의 1. 정답은 1 이렇게 되는 문제고. 이번 문제는 여기에 맞춰야죠. 분자에. 그럼 fx 세제곱 마이너스 f1. 그럼 밑에도 결론은 이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덕지덕지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걸 만들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붙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원래 식이 없었던 식이잖아요. 보신 바와 같이 여기 뒤에 없었던 식이죠. 다시 그만큼을 곱해서 이렇게 약분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약분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곱하나 마나인 숫자가 된 거죠. 그리고 요 앞에가 미분계수 정의, 이게 분모가 이걸로 바뀔 테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이걸로 바뀔 테니까 그럼 이 모양은 미분계수 정의가 성립하고 f'1이 되며 여기는 극한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되죠. 그래서 6, 뭐요? 3, 6, 18. 이것도 아닌데, 그럼 답이? 이게 아니고 이거죠. f'1이 6이었으니까 정답은 3. 이렇게 되겠고요. 저기다 3 곱하면 18이 되겠고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건 그냥 지우고 갑시다. 이게 리미트, 이게 좀 모양이 앞쪽 거랑 좀 간단치 않죠? 앞쪽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추가 되는데, 이거 뭐 이게 복잡하지? 얼핏 보면 뭔가 묶일 것처럼 보이는데 묶이지도 않아요. 얘도 이게 보이잖아요. fx. 그럼 fx 뒤에 fx-f1. 그래서 마이너스 1 붙이면 안 맞잖아.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f를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플러스 f1과 마이너스 f를 하나씩 갖다 붙여요.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는 걸로. 그래서 뺀 거는 여기다 붙여요. 더한 거는 요 뒤에다 붙일게요. 모양상 이렇게 붙여놓고 할게요. 그리고 앞에 거를 분리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건 f1이 공통이죠. f1을 바깥으로 빼내요. 그러면 남은 건 x-1 이렇게 남고 뒤는 마이너스를 빼내고 이제 리미트가 분배되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1 이건 양으로 바뀌고 얘는 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근데 이거는 잘못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미분계수 아닙니다. 이렇게 지워져요, 그냥. 결론은 f1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상수의 극한값은 그 상수가 극한값이죠. f1은 2니까 리미트 2의 극한값은 2가 되는 거예요. 빼기. 이게 이제 미분계수 정의죠. f'1 2-6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얼른 해봅시다. 필수 4번 문제.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의 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f'0이 4, f'1이 얼마인지. 근데 이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학교 시험 보기 전에 편미분이라는 걸 가르쳐. 지금은 배운 정의대로. 일단 이렇대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라는 뜻은 어떤 xy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늘 참해요. 그럼 x에 0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으면 이것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F1, 얘도 F1 없어지고 이건 F0의 값은 마이너스 1. 뭐 이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 미분계수를 정의하라는 뜻인데 아니 숫자를 집어넣다 보면 F에 대한 관계식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이걸 F'을 했다는 얘기는 이 식을 미분했다는 뜻인데 나 아직 미분 안 배웠는데? 하지만 우리는 미분계수를 배웠거든요. F'1의 정의를 알아요, 우리는. F'1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이게 F'1의 정의예요. 혹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h는 델타 x를 대신 쓰는 거였죠. h분의 f, a가 1로 바뀌었으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두 개 중에 뭐를 쓰셔야 되냐면 지금 모양상 좀 좋은 거는 이 뒤쪽 거예요. 왜 뒤쪽 거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의 내릴 때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f 안에 두 개를 덜셈한 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f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얘는 f 안에 두 개를 더한 게 없어요. f 안에서 가로 안에서 두 개를 더한 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없는데 얘는 있죠. 두 개를 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식을 써먹으려면 앞쪽 식보다는 뒤쪽 식이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뒤쪽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1 여기다 써볼까요? f1 플러스 h를 여기를 계산해야 되잖아. 미분계수 정의하려면 1 플러스 h면 x에 1 집어넣고 y에 h를 집어넣는 거니까 f1 플러스 fh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요거만 쓴 거예요. 그 뒤에 마이너스 f1이 있죠. 그래서 저 앞에 당겼습니다. 앞에 거 써보면 f1 플러스 fh 플러스 1 뒤에 거 써요. 마이너스 f1. 이렇게 지워지네요. 남은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자, 여기서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 이것도 얘처럼 바꾸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식이 길어져요. 미분계수를 두 번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내가 구하는 식, 얘는 조건이랑 문제 써먹으려면 다시 얘도 이런 식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그래야 f랑 0이 정의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걸 여기다 맞춰 써야 되거든. 근데 이게 좀 귀찮아. 두 번 써야 되니까. 얘는 여기 식을 보세요. 이 식. 리미트 이게 짜맞춰져 있는 거라 이게 가능해요. h분의 f 한 다음에 여기 h 앞에 0 써도 괜찮죠. 어차피 0 플러스 h는 그냥 h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함수 f 이 자리에 x의 0, y의 0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0 플러스 0은 f0 플러스 f0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f0 플러스 0은 f0이라 얘랑 하나는 지워져요. 그럼 f0의 값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f0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반대로 1은 마이너스 f0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 음을 절로 넘겨주면 1이 여기 있네요. 이 1이 마이너스 f0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요. 여기 있네요. 똑같잖아요. 같은 모양. 결국은 얘는 f'0의 수학적 표현인데 결국은 이게 여기는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 안에 f'0이 나온다는 뜻이죠. 4예요. 뭐죠? 4가 뭐라는 거예요? 자, 따라 움직여보세요. 이거예요. f'1이 답이 4인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끝난 거예요. 다시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근데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순서에 맞게 x에 0, y에 0을 집어넣어봐요. 왜 꼭 이거야 됩니까? 보통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f0의 값이 마이너스 1임을 알아요. 그 얘 미분계수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야 f'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요게 여기다 1과 h를 집어넣으면 f1 플러스 fh 플러스 1에 f1을 빼는 거죠.
뺐더니 남은 게 여기 지워지면서 fh 플러스 1만 남고 이거를 요령껏 적당히 변형해 쓸 수 있다는 거죠. 변형을 못 봤으면 그냥 직접 풀면 돼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얘가 왜 주어졌으며 이건 왜 굳이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서 F'0이려면 이게 F 앞자리에 0이 왔어야 되는데 0 써도 되고 그러면서 아까 내가 구한 F0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플러스 1은 마이너스 F0 같네? 아, 이게 F'0의 수학적 정의이므로 결국은 이 값이 4인데 내가 구하는 F'1과 이 4는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푸는데요. 나중에 편미분 푸시면 네, 답이 뭐 한 5초 정도면 답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렇다는 거고. 마지막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진도 나가는 걸로 하고. 자, fx의 그래프와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0보다 크고 a가 b보다 작고 자 이렇게. 자,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먼저 크게 할게요. 그림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웠던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랑 한 점을 통과할 때 접선의 기울기인 미분계수,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그다음에 미분계수 있죠. 순간 변화율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인데 첫 번째 기억은 이거는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a-0, fa-0이라고 써도 돼요. 0은 더하기 빼기 가능하니까. 얘도 b-0, fb-0. 됐죠?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는 F0의 값은 0이네요. 원점을 통과하니까 F0의 값은 0이에요. 이 0자리 대신에 F0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뭐죠 이게? 이게 0,0과 a,fa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죠. 평균 변화를 말해요. a,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a, fa라는 점과 0,f0을 지나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그걸 우리가 보통 평균 변화로 배웠으니까. 그럼 얘도 그렇겠네요. 갖다 쓰면 얘랑 0,0과 b,fb를 잇는 선분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럼 그림을 이제 그려야 돼요. 식은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림 0,0 이 점과 a,f면 이거죠.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얘랑 0,0과 b,fb 이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중에 하늘색보다 빨간색이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큰 게 맞네요. 기울기 양인데 y축이 붙으면 좀 더 기울기 커지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답이다 가 되고 니은은 양쪽에 b-a를 나눕니다.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b-a 값은 양수예요. 양변을 b-a로 나누게 되면 b-a, fb-fa. 얘는 나누면 1 이렇게 되죠. 0이 되는 게 아니고 1 똑같은 걸 나눴으니까. 자, 이번엔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이거는 a, b, fb라는 점, 이 점이죠. 그다음 a, fa라는 점, 이 점이죠. 평균 변화율이네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좌변은 하늘색 그래프의 기울기를 말해요. 우변은 그냥 1이죠. 1이 뭐예요?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 값을 말하죠. x 앞에서 1이니까. 그럼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빨간색. 됐나요? 그럼 하늘색 기울기가 큰 겁니까? 빨간색 기울기가 큽니까? 그러면 기울기 양수일 때는 y축에 붙는 게 더 큰 값이기 때문에 하늘색이 더 큰 값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된다. 디귿 봅시다. 디귿은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F'A라는 게 뭐였죠? 수학적으로? A,FA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에 접하게 접선을 그려야 되죠. 그럼 접선이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한 점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B는 X가 B에서의 미분계수, X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B에서 이 점과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접선을 그리려면 아무래도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파란색 기울기가 초록보다 크죠. 근데 그림은 반대로, 이게 수직은 반대로 돼 있잖아요. 초록의 기울기가 파란보다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거죠. 실제는 B에서의 미분계수가 A에서의 미분계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느라고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밑에 연습 문제 풀 시간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연습 문제 푸시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까지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푸시고, 앞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연습 문제.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에 되도록이면 질문 위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예제 문제 푸신 거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걸 할게요. 그리고 진도 나갈 때마다 쌤 B는 계속 풀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